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요. 14일 날, 그러니까 15일 날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지 않습니까? 자, 그날을 기념하는 이제 가석방을 추진하는데 법무부가 이번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형기를 82%를 이제 채웠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제 가석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 언제 이런 의혹들이 이제 없어지게 될지. 그러면 뭐 대통령의 장부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충분히 가석방 심사를 그야말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가석방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 이거 참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부터 지금 또 뭐 색안경을 쓰고 좀 보는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오늘 윤 대통령이요, 이재명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내일부터 입원을 해서 15일까지 이제 입원을 하고 이제 대외 활동을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이 염려된다. 이런 또 안부 전화를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보면 윤 대통령이 이제 총선 이후에 그야말로 야당의 협조 없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동안에 2년간 절대로 안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영수회담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고, 또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하는데 조금 야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이 정을 나눈, 인간적으로 이제 관심을, 그야말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것도 무슨 또 색깔을 가지고 또 이 장모하고 또 무슨 뭐 헛거래가 있는 건 아니냐. 요런 식으로 두고 일부 유튜브들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논평은 지 멋대로 자유죠. 그러나 아무리 자유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그야말로 지나치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먹거리를 하나 찾으려고 하는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방송하는 것은요. 방송인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결국 말이죠. 보수든 진보든 간에 방송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마디로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뭐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의 이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솔직히 말하면서 정말 자존심이 상하네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요, 이 장시호 녹취록을 오늘 아침에 이재명이가, 장경태가 깠어요. 장경태가 깐 걸 갖다가 이재명이가 인용해서 난리를 치고 나섰습니다. 의도야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검찰의 이화영 술자리, 이거 정부 사실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검찰 독재, 검찰의 수사의 문제점,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없애는 거. 그럼으로써 조국하고 이재명하고 둘이서 손잡고 검찰 이 공소권만 남기고 이 수사권은 별도로 분리하겠다는 요 작전이 아니냐. 그러니까 검수완박 시즌2로 나가기 위한 소재로 요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장시호 녹취록에서 나와 있는 김아무개 검사 열이 딱 받쳐갖고요. 방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전부 법적 처분을 하겠다. 제가 생각해봐도요, 뭐 불륜설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나온다고 하는데, 백주대낮에 그런 일을 저지른 간 큰 검사 정도가 아니죠. 정신이 획가닥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검찰에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과거에 극히 그야말로 검사들이 한 2,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뭐 한두 명 좀 썩어 빠진 검사들이 있었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검찰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 이거는 아니올시다. 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김모 검사의 입장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원세가 느닷없이 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지금 거론함으로써 일파만파 파장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실의 분위기,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불쾌하다 이거죠. 불쾌하겠죠. 대통령 뭐 심심한 한 번씩 연속 3번 신속하게 수사. 누가 신속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뭐냐? 지금 윤 대통령이 수사통이고 특수통이고 그리고 대통령과 된 나름대로 상당히 유능한 검찰을 이끌어왔는데 그런 대통령 밑에 있는 도대체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는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국, 조민,
이거 조우기가 정경심 재판기로 갖다가 자기 SNS에 올린 거. 이것도 불법이잖아요. 아니 이재명이도 현근택이가 재판기로 빼돌렸다. 그래서 현근택이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등등 많잖아요. 이재명의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돼먹었고 추미애 아들 거는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제가 그래서 싸잡아서 검사도 문제, 검찰도 문제, 사법부도 문제다. 예.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예, 그 안보 사건 털었던 검찰인데 법원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조이대도 반성하라. 그래서 조이대 비판 여론을 조성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원석 비판도 비판이지만 조이대 비판도 좀 해야 되겠다. 사법부가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국민의 원성도 높은 거 아니에요? 민심을 떠난 사법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말이죠. 윤 대통령이 지금 그 이재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요 전화한 걸 가지고 또 이런저런 뭐 뒷얘기들이 좀 많은데 이거 평가를 하더라도 좀 일부 이제 그 이 매체에서는 더 아직까지 뭐 그 나쁜 이런 보도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부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거 이재명 무슨 뒷가는 거 아니냐. 참 그런 유튜브 방송들 여러분들 보지 마십시오. 예. 그런 질적으로 수준 낮은 그런 방송들은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대통령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안 달라지면 여전히 참패했는데도 안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이재명하고 흑거리한 건 아니냐. 예. 요런 얘기를 하는 이 보수 유튜브들 정신 바짝 차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지를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실도 조금 잘못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공지하기 전에 대통령실도 공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대통령실은 당당하게 공지도 못하고 이재명 쪽에서 공지가 나오니까 이거 뒤에서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 보좌진들, 참모진들이요. 이 홍보수석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이런 걸 진두지휘해야지. 그리고 홍보수석이 제대로 못 챙기면 정진석 비서실장도 좀 챙기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아니면 이제 이건 정무상이잖아요. 그러면 정무석이 똑바로 챙겼어야죠. 그래서 민주당하고 동시 패션으로 언론에 까든가 아니면은 대통령이 먼저 까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를 하고 뒤이어서 민주당에서 공지를 하든가.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식으로 공지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2시 40분쯤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다. 이재명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자, 그러면서요, 민주당 측에서는요, 이재명이가 입원 치료한다는 보고를 보고 윤 대통령이 전화해서 안부 인사를 한 것이다. 윤이 회담 이후 첫 통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런 거는 말이죠. 뭐 이 대통령실에서 그냥 문서로 프레스 릴리스해도 좋고 누가 뭐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나와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같이 얘기해도 좋고 그러면서 전후 맥락 오해가 났지 않도록 그래서 둘이서 한 얘기가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그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딱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인용 코트를 딱 넣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그리고 이 억측 그야말로 추측 추측이 아니죠. 억측이고 잘못된 논평이죠. 코멘트죠. 요런 거가 안 나올 것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요. 이거 대통령실의 보좌 기능에 여전히 약간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제가 완급과 경중을 잘 다뤄야 된다. 대통령 참모들. 이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모든 공무원이 그래야죠. 왜? 국민 세금 갖고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때 뭘 잘해야 되겠는지. 그리고 물론 사람이라는 게 실수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건 실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건강 염려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건강을 염려했냐 이 말이죠. 여기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대통령에서 먼저 공개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께도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입원하는데요. 아침에 이제 이재명 측에서 얘기할 때만 해도 병원도 얘기할 수 없다. 어디 아픈지도 얘기할 수 없다. 수술하느냐 시술하느냐 이것도 얘기할 수 없다. 요렇게 밝혔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뭐예요? 이거 1월 달에 테러 당했을 때 그때 검사를 해보니까 병이 있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누가 찾아냈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모든 기록, 그 진단, 이전 병이 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요 얘기했으면 그 의사한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의사한테 신뢰가 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단식하고서 다른 병원으로 갔잖아요. 예. 그때는 뭐냐. 단식은 한다고 했지만 뒤에서 뭔가 몰래 먹어야 되니까 보안 문제가 있죠. 물론 이것도 보안이 있죠. 그 보안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진단 능력, 진료 능력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도 지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재명 목숨 얼마나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단식한다고 해놓고서 뒤로 몰래 먹다 들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부산대 그렇게 중증센터가 센데도 불구하고 서울까지 날라오는 거 보십시오. 생명 앞에는 물론 장사가 없죠. 이재명이 엄청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거 서울대병원에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서울대병원 가는 게 맞아요. 서울대 종로에 있는 본원을 가는 거예요. 예, 요 얘기를 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제가 지금 넘어가서요. 지금 이제 이 최모 회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이 신문에 좀 다 나오죠. 일부 최은순 회장. 장모가 14일 날 가석방 출소를 하는데 이번에 650명이 출소를 합니다. 적격 결정을 냈어요. 그래서 동부지에서 출소를 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형기의 3분의 2이 지나면 현행법상으로 이제 가석방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형기는요. 지금 이제 지난 2월에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채웠어요. 그런데 2월에는 부적격, 3월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4월에는 보류.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또 뭐 장모니까 내줬네 안 내줬네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모가 나는 그렇게 가석방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입장을 냈다는 겁니다.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난달에 심사를 앞두고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요번에도 내가 이렇게 가석방에서 정쟁 대상이 되는 건 바라지 않는다. 라는 입장을 냈지만은 그렇지만은 법무부 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도요, 이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면되거나 가석방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석기도 가석방 조건이었던 전자팔찌 착용을 완전히 거부했지만은 전자팔찌에 나중에 동의를 하고 가석방됐고요. 그리고 김경수도요, 들king 사건을 2년을 확정받았는데 본인이 가석방도 사면도 원치 않는다라고 했지만 2022년도 12월에 특별 사면 명단에 올랐어요. 그래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그러면 이제 가석방한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요, 이 최은순 회장이 장모가 나 때문에 이 정쟁되는 걸 원치 않아. 이게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는 것은 과거 사례도 있고 또 이 재반 여건이 이 법이 정한 가석방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말이죠. 뭐 윤 대통령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다. 이런 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이제 드리겠고.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 여사 이 명품백 수사와 관련해서 동아일보의 자세히 분위기가 나왔어요. 여권의 분위기. 지금 여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유능한 수사통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도대체 이 검찰은 왜 이렇게 무능하냐.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3번씩이나 요거 아주 단순한 사건을 갖다가 3번씩이나 신속 수사를 강조하고 이거 혼자 수사해도 충분한 걸 갖다가 3명씩이나 더 덧붙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밝힌 바에 따르면요.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 김 여사에 대해서 방어한다. 이런 소리밖에 더 듣겠냐. 수사를 하라 말라 세게 해라 살살하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고름이 살이 안 되니 짜고 고약을 붙여야 하는데 검찰에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지금 여권에서는 전반적으로 도대체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2년 동안 정작 검찰은 사정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다. 예. 그러면서 이번에 이 김 여사에 대해서 신속 수사를 강조하고 있는 이 총장, 여기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 한 명에도 충분히 할 만한 수사를 갖다가 이제 와서 3명씩이나 늘려가면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느냐. 그렇게 늘려서 가면서 수사할 거리나 있느냐. 예. 요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자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관련해서 김혜경이하고 그다음에 김정숙 수사 특검도 같이 하자. 요 얘기한 거. 요거는 수사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예,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고민정의는 여사기 때문에 똑같이 3명을 싸잡아서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고민정의가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정의는 국어 공부 좀 똑바로 해라. 아니 여사니까 3명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건 발생도 훨씬 이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김건 여사는 300만 원 백밖에 안 되지만은 김혜경 같은 경우는 3억 원짜리 법과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김정숙이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의 이 고가 의류, 장신구. 그 다음에 더 큰 건 뭡니까? 타지마할 사적으로 관광을 갔다 왔잖아요. 대통령 전용기까지 타고. 요걸 특검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안의 엄중성에 비추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특검한다고 그러니까 한 거다. 제가 그렇게 비판한 바 있는데 지금 대통령 그 여권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권이 불불 끓고 있는데 그럼 검찰에서는요, 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 엄정 수사 이외에는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요, 대통령실하고 검찰하고 지금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는데 결국은요, 이제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 인사에서 이원석과 이 박성재 법무장관 간의 그러니까 여권 간의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왜냐? 지금 지금 이원석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북 송금 사건하고 김연아 수사는 자기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고위 간부 인사 시기하고 규모를 놓고 볼 때 용산하고 검찰의 시각차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원석이가 고립되는 양상도 빚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이 장시호 녹취록에 나와 있는 지금 입장문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입장문에 보면은요, 뭐 실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김영철 검사의 입장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이거 아무 검증 없이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긴급 입장문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악의적인 음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는요, 불륜 관계했다. 장시호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재용과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흥정을 했다. 예, 조정을 했다. 요런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김영철 검사 입장문을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백주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 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하여 악의적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시호가 땡땡으로 됐는데 이거 장시호죠 뭐. 지인에게 일방적으로 대한 내용이 아무 검증 없이 통상의 보도를 하면 거쳐야 할 최소한의 반론권조차 당사자에게 부여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예. 요게 이제 뉴스타파 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장시호와 제3자 간의 개인적 대화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간주해서 한 검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일부 정치권에서는 위와 같은 허위 보도에 편승해서 마치 검사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여 공개적으로 비난 발언을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거 장경태하고 이재명이 제대로 걸려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명백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위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 무근의 허위 사실이다. 저는 장시호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보도 매체들은 장시호가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대화만을 근거로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표현을 사용했는데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장시호에게 페이퍼를 주면서 법정에서 암기하여 증언하라고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결단코 없고 검찰에서 기소한 장시호에게 특검 파견 중이던 제가 무슨 구형으로 했다는 것인지 그 자체로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기소한 것은 검사에서 한 거고 자기는 특검 파견했는데 도대체 기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장시호 녹취록에는 제가 이 아무개 회장, 이게 이제 이재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시호를 함께 조사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저는 두 사람을 대지 조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는 관련 기록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확인하면 명확히 확인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보도 매체, 이 보도 매체와 이를 무분별하게
인용한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따르면 제가 장시호 등의 증언을 조작하여 존재하지 않던 국정농단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보도매체전 당사자들에게 반론권을 보장하는 등의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아무런 객관적 검증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명백하다. 최소한 대화 당사자인 장시호를 상대로 대화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도는 허위보도 프레임을 이용하여 가능하지도 않은 부존재 사실의 입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한 개인이자 중요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사회적으로 사장시키려는 비열한 공작의 일환으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 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당 배치와 발언자, 유포자 전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보도금지 가처분, 언론중재의 제소 등도 진행할 예정이며 아무 검증 없이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적 죄명을 끝까지 묻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김 검사는 말이죠. 즉각적으로 오늘 최고위에서 이 영상을 튼 이 장경태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기정사실로 입장을 발표한 이재명 즉각 고소 고발하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렇게 보면 이재명 또 죄명이 하나 또 늘어났네요. 예. 자, 이거 한번 수사 봐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요 장시호 녹취를 깐 이유, 첫째는 이제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이화영 수사, 그 술판 없었다는데 이거 봐라. 얼마든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당장은 이화영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녹취를 보면요, 뭐 한동훈 위원장 이름도 나오고 난리가 나요. 예. 자, 그래서 국정농단 이 수사에 말하자면 잘못된 점. 그러면서 결국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디스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디스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는 검사한박 시즌2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정당성을 여론전에 호소하는데 써먹으려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